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1월 4일 수요일, 자, 밤에 있는 세리에이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샬레리니 대 AC 밀란, 두 번째는 스페치아 대 아탈란타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샬레리니 대 AC 밀란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샬레리니 대 AC밀란이죠. 세리에 8시 30분 하는 경기고, 아레치 스타디움에서 내일 샬레리니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샬레리니는 현재 4승 5무 6패로 승점 17점으로 현재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AC밀란은 10승 3무 2패로 승점 33점에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샬레리니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7득점 6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홈에서는 두 경기 중에 1승 1무 3득점과 2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원정에서 3경기 중에 1승 2패 4득점 6실점. 자, 그리고 누구랑 붙은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스페치한테는 1대0 이기고, 라치오한테도 3대5 이기고, 크레모노한테는 2대1로 비겼지만, 자, 그 다음부터는 피오렌티나한테 2대1로 지고, 몬차한테 3대1 지면서 지금 현재 2연패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경기가 있었지만 21년도에는 AC밀란이 2대0으로 이기고, 22년 2월달에는 2대1로 무승부가 나면서 현재 AC밀란이 1승 1무로 그래도 1승을 더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상위 전력과 하위 중간 순위가 내일 붙는 거죠. 중하위권이랑.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맞대결까지 보셨고, AC밀란 5경기 팀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6득점 8실점이고, 홈에서는 두 경기 중에 2승 4득점 2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원정은 3경기 중에 1무 2패 2득점 6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밀란도 5경기 성적 한번 보시면은 스페치아한테는 2대1로 이기고, 크레모나한테 비겼습니다. 피오렌티나한테도 2대1로 이겼지만 친선 경기 아스날 리버풀한테는 경기를 지고, 이제는 다시 세리에로 샬레리니 홈 경기 가서 경기를 치르죠. 자, 여기까지 두 팀에 대한 맞대결과 팀 성적을 한번 보셨습니다. 보자 샬레리니부터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전반기를 1무 2패를 좋지 못한 흐름을 마무리를 했고,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도 모두 3골을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올 시즌 4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1승 1무를 거두는 등 강팀을 상대로 의외의 성과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강팀을 잡았다는 모습이 1승 1무 정도면은 승점을 4점을 가져온 건데, 하이팀 전력으로 강팀을 잡았다기는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죠. 자, 웅크리고 있는 역습을 노리는 팀이지만 공격의 성공률이 크게 나쁘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롱볼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측면으로 정확한 전개를 통해 골밑을 노리는 타입이고, 밀란은 왼쪽 측면이 수비 시에는 약점이 될 수 있어 우측을 경유하면 득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칸타레바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죠. 자, 오히려 우측면이 수비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기본적으로 밀란이 왼쪽 수비 시에 단점이 되는 이유는 왼쪽의 공격적인 성향을 선수들이 많이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초치가 부상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으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우측 윙 칸드레바도 동시에 결정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측면이 장점이 되기보다는 단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샬레리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보셨고, AC밀란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자 AC밀란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선 3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으나 유스 선수들의 비중이 높여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큰 의미를 주는 상황은 아니죠. 주전들이 뛴 게 아니죠. 유스 애들이 친선 경기를 뛴 거죠. 자, 전반기를 2승 1무로 잘 마친 상황으로 우승권과는 다소 멀어진 상황이지만 챔스권의 승률 차이가 매우 적어 매 경기 승점 3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왼쪽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고, 월드컵에서 베스트 11에 들어갈 정도로 파괴력 있는 전지성을 보여주는 테오와 지난 시즌 세리에 A MVP를 차지한 레앙이 보여주고 있는 호흡은
리그 최고의 폼을 보여준다는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샬레르니타나와 우측면 공백이 상당히 커 왼쪽 라인의 공격성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수비 상황에서는 왼쪽의 공격성이 오히려 불안한 요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왼쪽의 파괴력을 높이고 있기 위해 토날리의 왼쪽에 배치했을 때 측면 역습 커버가 잘 안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고, 그래도 직전 피오렌티나 전 2대1 승에서 수비력에서 강점이 있는 베나세르를 왼쪽에서 배치하면서 테오가 비운 자리를 베나세르가 커버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등 전술적인 시스템 자체는 잘 만들어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밀란은 친선 경기는 크게 의미를 안 두죠. 유스헤드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인 안배는 충분히 했고, 원정 경기에서 과연 하위 팀인 샬레르니를 어떻게 잡아낼지 밀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 결론 넘어가서 결론을 한번 이야기 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자. 자, 경기 결론에 대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샬레르니 대 AC 밀란.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밀란의 승리로 추천하는 경기고, 자, 샬레르니가 우측 공백으로 인해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수비적인 측면 약점도 베르나세르가 수비적인 커버를 수행하게 하면서 커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 밀란이 지지 않고 있으며 멀티 시점을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밸런스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정도로, 일단은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AC 밀란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그래도 하이팀한테는 그래도 멀티 시점은 아니더라도 1시점 정도는 충분히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로는 오바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는 AC 밀란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는 스페치아 대 아탈란타 경기고 10시 3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알베르코 피코 스타디움에서 내일 스페치아 홈 경기를 치르죠. 자, 세리에 현재 스페치아는 3승 4무 8패로 승점 13점에 17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탈란타는 8승 3무 4패로 승점 27점에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스페치아 5경기 팀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5경기 중에 1승 1무 3패 5득점 70점의 기록 중에 있고, 홈에서는 2경기 1무 1패 2득점 30점에 있습니다. 원정은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은 3득점과 실점은 40점으로 원정에서 1승밖에 거둔 게 없죠. 자, 그리고 누구랑 붙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샬레르니한테 1대0으로 지고, 피오렌티나 2대0으로 지고, 자, AC 밀란한테 2대1로 지고, 우디네스한테는 1대1로 비기고, 그나마 꼴찌 팀이 엘라스 베로나한테는 2대1로 이기면서 일단 연패 구간은 끊었죠. 자, 그리고 두 팀에 대한 상대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페치아 20년도에는 0대0으로 비겼고, 자, 21년도에는 3대1로 아탈란타가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11월 달에는 아탈란타가 5대1로 이기고, 22년 5월 8일에도 아탈란타가 3대1로 이기면서 11년도 빼고는 다 대량 득점이 나왔죠. 자, 이거는 맞대결 보시게 되면은 아탈란타가 3승 1무로 또 압도적으로 스페치아 상대로는 우세를 하고 있다라고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탈란타 5경기 팀 성적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1승 4패 6득점 9실점, 홈에선 3경기를 치렀지만 3패 3득점 7실점의 기록 중에 있고, 원정은 2경기 중에 1승 1패 3득점 2실점의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탈란타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22년도 10월달에 라치오한테 2대0으로 지고 엠폴리한테 2대0으로 이겼지만, 나머지 세리에 경기에서는 나폴리한테 지고 레차는 지고, 자, 인터밀란한테 지면서 현재 아탈란타도 엄청나게 성적이 지금 안 좋죠. 5경기 보시게 되면은 단 1승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치아 상대로는 내일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 두 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셨습니다. 보자. 자, 스페치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인 베로나를 2대1로 잡아내고 강등권에 추락하지 않는 채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나마 1승을 한 게
베로나 꼴찌 팀을 잡은 거죠. 홈에서는 꽤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피오렌티나한테는 2대1로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선 진 경기는 없었죠.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6위 이상의 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하고 올 시즌 원정에서 1위에서 5위 팀을 다 만났는데 전패를 기록하면서 전력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음을 실감해야 됩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랑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아탈란타는 현재 6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 같이 상위권 팀은 스페치아가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자, 그리고 아탈란타의 최근 기세가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하나 상위권 팀을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실점을 내주고 있어 원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상위팀과의 경기력에 가까운 경기 내용을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득점력이 뛰어난 유형은 아니지만 15경기 14골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오프보다는 세트피스에 의존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스페치아의 총 득점에서는 세트피스가 기록한 비중은 21%에 육박하며 상대의 자책골도 2골이나 있었습니다. 자, 웅크리고 있는 역습에 나서는 팀이라 공격 찬스가 상당히 적음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스페치아의 측면 위주 빌드업의 정교함은 높게 점칠 수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나마 은졸라가 리그 7골로 기대 득점 4.9골에 비해 생산성은 꽤 좋다는 점은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일단 봐집니다. 일단 스페치아는 1에서 5위 팀은 다 만나봤지만 아탈란타 6위 팀은 아직까지 안 만나봤고 스페치아가 과연 상위권 팀을 어떻게 상대를 할지 일단 스페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습니다. 보자. 자, 아탈란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위권 팀 스페치아랑 내일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홈 경기로 넘어가죠. 스페치아 홈 경기로. 자, 일단은 리그에서 3連패를 당하면서 우승 경쟁에서도 진작에 멀어지고 말았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인터밀란한테 3대1로 패해서 포백을 가감하게 시도하기는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압박을 이겨내거나 다이렉트하게 전방으로 붙이는 팀에게는 약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센터백인 바스토니가 압박을 이겨내고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시도하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상대의 스위칭의 자리에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이 영향력이 제대로 맞는 편입니다. 자, 라인을 올리는 경우 역습 커버 능력이 아주 인상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편이 낫고 전성기 시절 아탈란타의 파괴력 있는 공격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렵죠. 원래 아탈란타가 닭공으로 유명을 했죠. 닭치고 공격으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졌다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파타와 무리엘이 노세아로 시달리면서 이들의 대체자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 사실상 루코먼이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저돌적으로 전방지향적인 기세가 사그라든 상황은 아니라 상대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탈란타가 내일 과연 하이팀을 잡고 반등에 성공을 할지 일단 아탈란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보자. 자, 스페치아 대 아탈란타에 대해서 경기 결론을 한번 말씀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로 점을 치고 전반기 마무리가 매우 좋지 못했고 우승 경쟁에서는 진작에 후배에서 탈락은 했지만 전력의 차이가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한 상태고 스페치아가 유독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가 흔들리는 빈도가 높다는 점도 아탈란타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이유죠. 다만 아탈란타도 라인을 높였을 때 역습 커버 리스크는 있고 실제로 레체에게 2대1로 패하는 등 수비적으로 안정감은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탈란타가 무조건 골만 넣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점 가능성도 배제를 하게 되면은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아탈란타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 추천으로는 아탈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지금까지 1월 4일 샬레니니 대 AC 밀란, 스페치아 대 아탈란타의 저의 초안으로 영상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막과 아니면 다른 경기들도 있죠. 또 EPL 경기도 있고 또 세리에 대해 더 추가적으로 경기 있습니다. 자, 그런 경기까지도 자세한 내막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 문의한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픽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부담 없이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 정도로 드는 비용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